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어제 우리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가 또 영상을 올렸고요. 이진호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멸망전, 아마 누군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강성이긴 하지만서도 주작은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강경윤이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 30초 정도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0년부터 개그맨 권영찬 씨와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 그리고 가수 서사장이라는 사람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너무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과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저를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 딥 보이스라고 하는 이 위조되어 있는 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을 끌어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제 또 장문의 블로그를 올려놨는데 여기서 제 명예훼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진호와 강경훈을 싸울 때 지금까지 4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실수를 하기를 바라는데 이진호는 많은 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강경훈은 외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기사 외에는 실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1일 재판에서 강경훈은 승소할 것 같았지만서도 제가 승소를 하고 강경윤은 패소를 했습니다. 제가 검사로부터 약식해서 50만 원 벌금 받은 거 완전히 100%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내용을 공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강경윤이가 이 재판을 살짝 언급했고 또 재판 중이라고 했는데 재판 중이 아닙니다. 무죄를 이미 확정 판결받았고 검찰에서도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판결문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그리고 판사님께서 저한테 권영찬 씨는 이번 무죄 받은 판결을 혼자만 알고 싶냐 아니면 외부에 알리고 싶냐라고 해서 제가 법원 게시물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건 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공식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몇몇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권영찬 판결 선고 2025년 2월 12일.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권영찬 TV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강경윤은 SBS 디지털 뉴스랩 소속 기자이다. 구체적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7일 위 유튜브 채널 권영찬에서 황영웅도 이렇게 당했나? 이진호 유튜버 7월 중 고소 예정. 강경윤 기자도 고소 예정. 강경윤 다른 기자 기사 그대로 썼다. 다시 수정. 강 기자 안 그랬잖아 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에서 다른 기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기사를 피해자 강경윤이 그대로 베껴 썼다는 이유로 강경윤 기자 기레기 된 거예요? 기레기 기자라는 걸 자기가 보여줬잖아. 강경윤 기자 기레기 됐어요라고 발언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강경윤을 모욕했다. 이 법리. 어떤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주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고 모욕적인 표현은 전체 발언 내용과 비교해봤을 때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이라면 그 발언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특히 어떤 발언에 담겨있는 모욕적인 표현이 주장을 강조하거나 압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정도도 지나치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동기, 경위, 배경,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 방법,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맥락, 모욕적인 표현이 전체 발언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2년 8월 25일 선고, 2020도 16897 판결, 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19도 14421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가 황영웅 트로트 가수로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12부작으로 방영된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트로트 경영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23년 2월경 황영웅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황영웅은 2023년 2월 25일 그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했다. 이선명 기자가 피고인에 대한 최초 기사 작성. 스포츠 경향 소속 이선명 기자는 2023년 6월 27일 오후 5시 48분 개그맨 권영찬 차명 바이라인으로 기자활동 황용 옹호 기사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차명을 이용해 연예 매체에 황용을 옹호하는 기사를 작성했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도 황용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다 피해자 강경윤이 피고인에 대한 최초 기사 작성. 피해자 강경윤은 2023년 6월 27일 8시 26분 한 달 슈퍼챗이 820만원 권영찬 황용 지킴이 자처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 황용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렸고 차명을 사용해 황용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선명 기자가 피고인에 대한 기사 수정. 이선명 기자는 2023년 6월 27일 8시 38분 권영찬 필명 바이라인으로 기자활동 김호중 영탁 황용훈 관련 기사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필명을 이용해 김호중과 영탁 황용훈 등 트로트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위 기사를 수정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일과 같다. 수정된 위 기사에는 나도 억울한 재판으로 무죄를 받는 사람으로서 황용훈과 관련해 있지 않은 사실을 바로잡은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반론도 실려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윤이 이선명 기자의 기사를 거의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피해자 강경윤이 피고인에 대한 기사 수정. 피해자 강경윤은 2023년 6월 27일 8시 47분 제목은 그대로 둔 채 차명이라는 표현만 삭제한 내용으로 위 기사를 수정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함. 그 직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올려 피해자 강경윤의 평소 취재 및 기사 수정 행위를 비판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했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발언의 성격. 우선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레기란 자체는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발언의 동기, 경위 배경. 피고인은 이선명 기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기사를 피해자 강경윤이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강경윤의 기사 작성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이 사건 영상을 올렸고 이 사건 발언 역시 피해자의 기사 작성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실제로 피해자 강경윤이 작성한 기사는 이선명 기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기사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거기에 더욱 자극적인 표현 황용훈 지킴이와 내용 황용훈 팬덤 한 달 슈퍼챗이 820만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발언의 역할. 이 사건 영상은 피해자 강경윤의 평소 취재 및 기사 작성 행위 구체적으로 직접 취재 없이 다른 기사를 베껴 쓰는 이른바 우라카이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발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거나 압축해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이번 재판에서 판사님한테 감사한 건 뭘까요? 사실은 우라카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기자들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판결문을 써줬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 사건 발언의 정도.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로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등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하는 기자들 또는 기자들의 행태를 비하할 때 사용된다. 기레기는 기사 내용이나 기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말이나 그래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 사건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에서 사용한 기레기란 단어가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무죄라는 겁니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이선명 기자가 처음에 썼던 기사. 근데 이선명 기자는 제 전화를 받고 반론 보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기사를 처음부터 그대로 베껴 쓰고 그리고 수정한 내용까지 그대로 베껴 써서 고소를 피할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단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혐의가 일부 인정됐으나 기자로서 공적인 행동을 했고 그 혐의 부분이 작아서 처벌을 할 수 없다. 즉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한다는 불기소 이유소가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윤은 뻔뻔하게 이러한 내용으로 자기가 권영찬이 재판에서 이긴 다음에 이거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한 번도 공지한 적이 없고 배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경윤이 공연히 제 명예를 훼손했고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서 6가지에서 8가지 정도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저는 머니투데이 기자나 헤럴드 경제 기자를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준혜에게 그대로 배운 방법, 언중이에 제소를 하고 그리고 언중이에 2천만 원 정도 손배소를 놓고 그 이후에도 기사가 삭제된 다음에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협박이라뇨. 그리고 어제 머니투데이 부장님과 담당 기자로부터 제가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헤럴드 경제 기자한테도 보도자료만 보고 써서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협박을 했다니요. 그리고 내가 강경윤 기자를 살인범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최선봉이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사건에서 강경윤이 단독을 많이 쓰고 괴롭혔습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경윤 씨 드디어 나한테 잡혔습니다. 강경윤 씨 오늘 날짜 제가 한부모 가정 행사 가서 기부한 다음에 제가 고소장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